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자, 저랑 이제 앞으로 형법이란 과목을 공부를 할 건데요.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법무사 2차 과목인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형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전에 법대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사법시험 경력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형법이란 과목이 1차에도 있고 워낙 주요 과목이고 2차에도 있는 과목이라서, 그리고 또 법대 시절에도 형법은 또 주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 형법이란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난해합니다. 특히 난해한 이유가 이 총론에 나와 있는 엄청난 이론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론에는 엄청 많은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즉 학설이죠. 물론 판례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판례에 대한, 이 학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다 보니까 너무 난해해서 형법을 거의 반포기 상태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은요, 일단 판례만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없는 학설은 의미가 없고요. 왜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형법이 1차에도 있어요. 1차에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객관식 문제로 있다는 얘기죠. 객관식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는 문제들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 법무사 시험은 다행스럽게도 2차에만 형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판례 사항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답안에 학설들을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적어줘도 됩니다. 안 적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적지 마십시오. 판례만 적어주셔도요, 수석할 수 있습니다. 수석에 가까운 점수도 받을 수도 있어요. 판례도 제대로 못 쓰면서 무슨 학설입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설은 철저하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언급을 하더라도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만 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그 학자들의 그 학설들을 다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학문하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철저하게 수험 적합하게 판례만 제대로. 그리고 판례도 여러분 보기에도 진짜 버거워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판례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법무사 같은 경우는 2차에만 과목이 있기 때문에, 형법이란 과목이, 그 1차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엽적인 판례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2차에만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세밀한 판례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핵심 판례, 주요 판례, 그 정도만 알아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상한 판례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사 그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130명 안에만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30명 안에만 들기에는 충분히 중요 판례, 그 중요 판례도 대부분 다 섭렵 못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판례만 나온다. 그리고 총론에 엄청난 많은 이론들, 학설들 다 필요 없다. 지칠 필요 없다. 강론의 시험 문제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90%가 강론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쩌다가 총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총론에서 나오니까 혹시라도 막 엄청난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총론에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나옵니다. 아니 정당방위,
뭐 부진점, 부작위범. 지금은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예.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총론에 나와 있는 정말 엄청난 학자들의 견해 대입,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다. 학설들 알 필요도 없다. 알아도 시험 볼 때 적을 필요도 없다. 안 적어도 수석 점수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 알아도 적지 마십시오. 강론이 90%. 그러면 총론 안 봐도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왜요? 강론의 판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총론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은 보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물론 모든 시험 과목이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특히 형법은 그래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책을 첫 페이지부터 쭉 보면 주와인마에 빠집니다. 정말. 철저하게 강약 조절을 해서 제가 책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판례도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판례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한 판례를 알면 그와 연결된 다른 판례가 나오더라도 결국 그 논리의 흐름은 똑같거든요. 그런 핵심 판례 찾아서 그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총론과 강론의 굳이 비중을 따지면 2대 8 정도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총론 판례랑 강론 판례랑 많이 또 겹쳐요. 총론에 나와 있던 판례, 강론에 나와 있는 판례. 그래서 왔다 갔다 공부하다 보면 많이 겹칩니다. 그런 겹치는 판례는 좀 중요 판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총론에 나와 있는 학설 대립, 견해 대립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 안 보셔도 되고요. 보시더라도 뭡니까? 아, 결국 견해 대립이 있다. 판례가 있고 견해 대립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아, 이건 쟁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판례에 대해서 학설들이 대립이 되고 있구나. 판례를 비판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법무사 2차 형법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 결론을 따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판례만 제대로 익히셔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판례만 제대로 익히자. 문제는 판례만 나온다. 혹시라도 정말 뭐 법무사 시험 최초로 막 총론의 이론 문제가 나왔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못 쓰는 겁니다. 다 못 쓰면 점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130명을 합격시키는 거니까. 시켜야 되니까. 다 올려줍니다. 예. 그건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 보면 다 올려줍니다. 다 못 봤으니까 다 가락 맞아가지고 뭐 50명만 뽑겠다? 아닙니다. 무조건 130명은 뽑아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혹시 모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형법은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판례 위주로 강론의 위주로 그리고 판례도 핵심 판례 위주로 그리고 강론 중에서도 여러분들 재산죄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거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관련된 거 중요하죠. 그리고 재산죄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재산죄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년에 한 번 안 나오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려워요. 재산죄가. 강론 중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건 아니 절도도 뭐 재산죄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한번 강의만 듣고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 재산죄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와요. 이 재산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형법 다 통틀어서요. 한 70에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재산죄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형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한번 강의, 물론 총론 또 강의 듣고 다 하는데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약하게 이렇게 총론 부분은 약하게 이렇게 쓱쓱 보면서 견해 대립, 아유 너희들은 그래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넘어가시면서 쭉쭉쭉 넘어가시다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재산집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면 형법에서, 형법 때문에 시험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반드시 강약 조절하셔야 돼요. 학설 대립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그 형법의 이론들 때문에 이 주화인마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약 조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예, 제가 그러니까 형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형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